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쇼핑과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CJ 오래 있었는데 사실은 CJ 홈쇼핑이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던 채널입니다. CJ 홈쇼핑이 갖고 있는 그 태생의 한계가 있었어요. CJ 하면 제일제당, 설탕, 밀가루, 햇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CJ는 왠지 국민 홈쇼핑이고 럭셔리하다거나 고가 제품은 팔 수 없는 채널이다. 이런 게 굉장히 팽배했어요. 삼구쇼핑에서 CJ 홈쇼핑으로 넘어가면서 가성비 좋은 냄비라든가 음식이라든가는 팔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쇼핑이라는 거는 패션과 뷰티 이런 것들이 부흥을 해야 그 채널이 브랜딩이 되는데 그 당시는 먹는 것만 갖고 평가가 되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뭐 현대나 GS나 또 롯데는 이미 자기들 오프라인 백화점을 갖고 있으니까 하이패션 브랜드를 팔아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갑자기 CJ 홈쇼핑에서 하이패션 브랜드를 판다는 게 되게 어색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회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회사 내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이패션을 팔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대표님이 CJ 오쇼핑이라고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건 뭐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그때 대표님이 조금 더 럭셔리한 상품을 팔아보자고 해서 오쇼핑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명을 바꾸는 것까지도 그렇게 처절하게 고민을 하던 시절인데 오쇼핑으로 바꾸고 나서 1년 후인가 이제 제가 CJ로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패션을 팔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현대는 롯데는 다 오프라인 백화점도 있고 명품도 팔고 뷰티도 팔고 다 하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우리한테는 셀럽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들. 방송도 우리가 찍고 있고 CJ ENM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회장님 우리는 그들이 없는 셀럽이 있지 않습니까? 셀럽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만약에 연예인들한테 홈쇼핑에서 물건 팔자 그러면 욕바가지 먹을 그런 시절입니다. 왜냐면 홈쇼핑이 아무래도 본인들 브랜드 대비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직접 설득하는 건 전 자신도 없었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내세운 인물이 정윤기 씨예요. 정윤기 씨? 네. 스타일리스트? 네. 정윤기 씨가 그 당시에 뭐 김혜수 씨, 이정재, 정우성, 고소영 정말 우리나라 탑 클래스 연예인들은 다 스타일링을 정윤기 씨가 했어요. 그래서 정윤기 씨만 브이로그로 따라다녀도 셀럽들이 그냥 비춰질 수 있는 이제 제가 그걸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하자. 근데 정말 제 인생 살면서 그때처럼 반대에 부딪혔던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샴구 쇼핑 분들이 CJ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쵸. 너무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내가 말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당, 분당, 냄비 팔고 이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연예인 그게 말이나 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설득하기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이제 한술 더 떠서 뭐를 요구했냐면 정윤기를 내가 데리고 오는 대신에 정윤기는 정규 방송처럼 토요일 11시에 틀면 무조건 정윤기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걸 우기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왜요?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제일 먼저 만든 포맷이에요. 그 전에는 홈쇼핑이 야 지금 누구 투입해? 지금 뭐 저쪽이 뜨고 있어. 우리도 팔아. 막 이렇게 분당, 초당 움직이면서 방송을 내보내던 시절이지 그러니까 편성이 아주 자유자재로 되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뭐 토요일 11시에 뭐 최하정쇼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환율이 낮든 높든 무조건 정윤기를 튼다?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득한 셀럽들이 권상우 씨, 김성수 씨, 그 다음에 레인. 그 세 명을 묶어서 셀럽샵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델로도 계약돼 있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여자 셀럽들은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남성복부터 먼저 시작한다. 정말 그 셋을 설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정말 홈쇼핑처럼 안 하겠다. 우리는 정말 패션 브랜드답게 광고도 찍고 여러분의 비주얼만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 셋을 이제 시작해서 남성복 첫 방송에 39만 9천 원짜리 가죽 자켓을 했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이제 CJ 홈쇼핑 그러니까 창사 이래 3구부터 39만 9천 원짜리 남자 자켓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가격이에요.
잭스필드 뭐 바지 뭐 23,000원에 3종 세트 이런 거 파는데 무슨 패션이며, 응? 무슨 남성복을 파느냐.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디자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디자인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를 써서 다 했었거든요. 근데 뭐 완전 쫄망이죠, 쫄망. 정말 회장님한테까지 다 보고되고 내가 거의 뭐 국민 역적처럼 왜 저런 사람을 믿고 이걸 맡기냐. 근데 정말 제가 회장님을 설득했어요. 회장님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못 일어난다, 패션으로. 그때 당시 아마 홈쇼핑 분들이 지금도 저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 방송할 때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정윤기 방송할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홈쇼핑 직원도 아니고 팔리지도 않는데 매일 11시에 안 틀을까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 15년째일 거예요. 아직도 셀럽샵은 정윤기 씨가 해요. 그렇게 하면서 각사가 다 그런 방송이 생겼어요. 최유라 씨, 정윤정 씨 쇼가 최고였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거는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이나 셀럽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스타일링이 올 거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렇게 검정색 수트를 입었는데 뭐 모자와 이런 스카프로 해서 새로운 느낌을 하듯이 이 스타일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혜연 씨를 스카우트했어요. 근데 이제 한혜연 씨는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스타일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한 분 모셔가지고 디자이너는 나와서 디자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혜연 씨는 나와서 이 디자인을 갖고 스타일링하는 그 브랜드를 만든 게 엣지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 셀럽샵 엣지. 그러면 그 나서 CJ가 이제 현대나 GS 이쪽에서 이제 치고 올라왔나요? 그럼요. 패션이 지금 1위예요. CJ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꼴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로맨스가 필요해 3부에서는 아예 오쇼핑을 갖고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오쇼핑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를 TVN에서 방송을 했었죠. 또 드라마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CJ에서 있으면서 전방위적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전략팀에 있었기 때문에 XTM의 남성 채널에서 오쇼핑 옷을 소개한다거나 베리뷰티에서 올리브영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모든 게 다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전성기였다가 네. 지금 굉장히 어렵죠, 사실 홈쇼핑이. 전성기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우린 사실 100억까지는 못 해봤고 정쇼가 기네스북에 오른 게 캐시미어로 100억 했던 것 같아요, 시간당. 100억이요? 네, 10년, 15년 그러다가 네. 이제 20년대부터 완전히 그 인플루언서들 세상에 오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플루언서 시장으로 옮겨간 거에는 홈쇼핑도 잘못한 게 많아요. 왜냐면 점점 더 몸값이 비싸지고 쇼호스트들도 많이 줘야지 스태프들도 많아줘야지 나라에 또 내는 돈도 많지 이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쇼핑에서는 한 팩당 얼마 이상 되지 않는 거는 못 팔게 되는 거예요. 5종 세트, 10종 세트 막 이렇게 돼서 막 굴비도 막 20마리 막 갈비도 그러니까 가구 수는 줄어들고 1인 가구들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들의 구성품은 점점 많아지니까 냉장고에 아무리 좋아도 살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세 집이 모여서 하나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들도 이제 효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한 번 사면서 믿음이 쌓이고 두 번 사면서 믿음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 마케팅에서 크레딧을 주게 되는 거죠. 홈쇼핑 쇼호스들은 제품사에서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고 이 인플루언서들은 내가 써봐서 좋아서 파는 것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차피 거기도 돈을 받고 파는 건데 마치 이들은 돈보다는 제품이 좋아서 파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본 거죠. 이들은 왠지 나를 위해 자기가 써보고 제안해주는 사람 같고 홈쇼핑은 내 지갑을 털 것 같은? 근데 그런 차이들이 약간 있긴 있어. 있죠. 사실은요 아나운서들이 팔면 잘 안 팔려요 물건이. 왜요? 너무 정확한 설명이 사람들이 왠지 기계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근데 사실 어떨 때 보면요 라이브 커머스 틀어놓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산다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얼레벌레 설명하는데 산다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좋아요.
내가 써봐. 근데 사실 쇼호스트들은 이게 기능성이 어떻고 이 패브릭이 어디서 만들었고 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요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내가 좋았는데 내가 먹었는데 이렇다. 직관적이지. 직관적. 막 밥 먹으면서 하고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하고 이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 제품에 대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에 대한 경험이나 개인들에 대한 믿음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네. 사실 요새는 또 이제 혼란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 왜? 인플루언서들도 너무 많은 마진을 받고 그들도 이제 거의 상업화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 또 쿠팡이 이제 패션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쿠팡에서 옷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래요? 왠지 쿠팡에서 팔면 거품은 없는 것 같잖아. 그냥 그들 거를 배달만 해주는 거지. 그치. 이들한테 어떤 마진을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머스 시장이 이제 그냥 온라인 마켓 쪽으로. 온라인 마켓으로 그냥 진짜 온라인 마켓. 뭔가 광고도 없고 거품 없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비자들은 마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 차라리 딜리버리는 인정. 빨리 해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서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된 거죠. 비교도 다 하고. 이제는 유통의 시장이 아니에요. 유통의 시장이 아니라 생산자의 시장이에요.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길이 너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 공정이 정말 훌륭하고 제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브랜드가 없어도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진정하게 좋은 제품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성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제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그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올가닉하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좋은 제품을 누가 빨리 찾냐 싸움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는 MD의 역할이 이제는 굉장히 예전에는 MD들이 안 움직였거든, 홈쇼핑은. 찾아오는 사람들만 쳐내도. 그리고 홈쇼핑 잘못 가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영업비리 좀 까세요. 그게 왜냐면 구성이라는 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 굴비 10마리에 3만 원을 팔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2개 더 넣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살 사람 다 샀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사게 하려면 뭔가 플러스 뭐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한 시간당 10억 팔아봤어. 그럼 그 다음에도 10억 팔려고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팔면 10억을 저번처럼 못 팔아. 뭐래도 하나 더 줘야 돼. 근데 이러다 보면 가져오신 분들은 점점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하나 더 넣을 테니 우리 마진을 줄일게 이러지 않거든, 홈쇼핑은. 우린 똑같이 받고 너만 하나 더 넣어.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홈쇼핑을 물건을 팔으려고 하지 않고 홍보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홈쇼핑의 미래는 어두운가요? 지금 방법대로 하면 저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를 뭐 여행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장례장도 있고 뭐 다양해지고 있어요, 홈쇼핑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그래서 그런 세상은 또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정성 외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수가 없어졌어, 이 세상에. 이제 뭐 제가 그랬잖아요. 쿠팡에서도 바지 사는 세상인데 쿠팡을 지나서 이제 다이소까지 전개되는 상황. 이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바로 사겠다는 생각이거든. 어떤 마진도 주지 않고 진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공장에서 사든가 명품이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제일 꼴찌였을 때, 남들은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을 때 우리는 셀럽샵을 갖고 치고 나갔듯이 어려웠을 때도 뭔가 새로운 시장을 여는 그런 방법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경쟁력을 갖추려면 뭐가 있을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부터 빨리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방법을 못 찾아요. 싸우려면 나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릴 게 뭐고 얻을 게 뭐고 내가 취할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내가 싸울 거니까. 근데 보통 보면 자기는 분석 안 하고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쟤는 저래서 잘 돼, 저래서 잘 돼, 저건 저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아. 저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싸울 거야? 그럼 나는 뭘 갖고 있어? 쟤네들 없는 거 나는 뭘까? 뭐 만약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싸울 게 없어.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진짜 싸울 거면 뭐가 무기인지는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 오늘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롯데도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현대도 있었고 GS도 있고 다 있었는데 GS는 하다못해 편의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오프라인에서는 단 한 가지도 없어. 그쵸. 그럼 뭐에다 싸울 거예요? 근데 우리 인하우스에 셀럽들이 있었고 컨텐츠가 있었고 컨텐츠로 싸우자.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하고 백화점하고 싸운다? 지금은 다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는요. 콘텐츠랑 백화점이 싸워? 그게 싸움이 돼? 이렇게 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등급 안에 들어서 싸울 시절이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하려고 오늘 시작한 겁니다.